10, 9, 8, 7, 6,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4시입니다. 4시가 되면은요, 저는 아침에 일찍 다음과 같이 스크랩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매일경제신문을 엽니다. 이 신문이 열리는 시간이 아침 4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을요, 헤드라인을 보고 내용을 살짝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기사를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 기사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카테고리로 가서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이렇게 저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장을 하고요. 올해 신문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더니 오늘까지 하면은 약 27,500여 장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경제 관련해서는 17,300여 장,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9,750여 장의 그 신문 자료가 또 저장이 됩니다. 저는 10몇 년 정도 이렇게 매일 아침에 신문 자료를 읽고 저장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신문 자료를 가지고 영업 자료라든가 강의 자료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영업 자료나 강의 자료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유튜브의 보타쿠 재테크 보험 재테크 이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신문 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31일 보타쿠의 보험 재테크 이슈 시작합니다.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는 앞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에 제한이 따릅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모 리츠 등 일부 펀드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조정되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확대가 됩니다. 1월 14일부로 윈도우 7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고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되는 부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바뀌는 제도 중에 주요 제도 몇 가지를 오늘 보험 재테크 이슈로 갖고 왔습니다. 자, 먼저 금융 쪽입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비과세 종합저축이죠. 일부 이제 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내지 않은 비과세 상품인데 최근 3년간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 그리고 재간점 리츠 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요. 투자액 5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분리과세를 해주는데 세율이 9%로 이렇게 분리과세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3년 미만 투자자한테는 반대로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도 물린다라고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 소득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주택연금은 60세죠. 근데 55세 이게 이제 부부 중 연장자 기준으로 해서 55세 이상으로 해서 가입 연령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지금 일단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일단 5억에서 6억으로 공제율도 80%에서 100%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조건이 있죠. 동거기간이라든가 1가구 1주택 뭐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무튼 그 금액이나 공제율은 높아진다. 그리고 뭐 양도세로 신고할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부동산 계약하는 경우는 60일 내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30일 내로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7 1월 14일부로 기술 종료됩니다. 뭐 예전에 XP 기억이 나거든요. 무튼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뭐 다양한 그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되지 않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이 확대가 됩니다. 7세까지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 한 명당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고, 기초노령연금도 인상이 됩니다. 예,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40%에 대한 연금액이 월 25에서 30만 원으로, 예, 그리고 하위 20%는 이미 4월부터 30만 원 받고 있다. 이 내용 뭐 잠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건강보험 보장 항목이 확대가 됩니다. 여기서 요번에 나온 거는 이제 2월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촬영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병원 규모에 따라서 뭐 이제 초음파 이 검사비는 뭐 차이가 굉장히 많죠. 이게 뭐 47,400원에서 137,600원 수준인 환자 부담액이 25,600원에서 51,500원 가량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서는 별도의 방송까지 하면서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결국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소송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뭐 이게 이제 일단 이게 너무 이제 소비자한테 안 좋은 쪽으로 제도가 개편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공정위에서 요거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받아들여지면,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안내를 해드렸지만 이게 또 수정이 될 것 같고요. 수정이 되면 소비자의 피해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무튼 그 복합 결제가 그 허용되면서 요번에 같이 그냥 확 바꿔버린 거죠.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뭐 적립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이제 탑승할 때 쌓이는 적립률, 그리고 구매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 편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도록 바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보타쿠 영상, 그리고 지금 아침에 읽어드린 신문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도 멋지게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감사드리고요. 2020년에도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습니다.